미디어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미디어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사고 회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육아 살롱입니다. 아이 미디어 여러분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신가요? 몇 살까지는 몇 분, 또 하루에 몇 시간,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지침 이야기는 좀 빼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돌 이전에 언어 발달이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상호작용과 반복된 경험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양육자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행동이 해도 되는 건지를 배워나가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짝짝꿍 하면 아이는 박수를 막 치죠. 그러면 잘했어 칭찬을 해주면 해도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아이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콘센트를 만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안 돼 이런 반응에 아이는 눈치껏 행동을 잠깐 멈추겠죠. 다만 기억력과 또 자기 조절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뒤돌아서면 또 하고 몇 번씩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지 완전히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아이에게 행동 조절에 있어 어떤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아이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수 없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맥락에 따라 세심하게 반응을 조정하는 것을 미디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가 특히 아주 어린 2돌 미만의 아이들에게서는 아이의 학습적인 부분을 직접 자극하거나 또는 행동의 올바른 틀을 형성해 주기가 어렵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학습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발달 단계상 적어도 돌 전후까지 아이들은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책에 그려진 강아지 일러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그림이 강아지라는 동물을 의미한다는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로 된 책을 이해할 수 없듯이 아이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이 아무리 교육적일지라도 학습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미디어 시청 자체보다는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미디어를 아이가 또는 부모님이 보고 있는 동안 부모와 아이의 눈맞춤, 대화, 상호작용, 소통 이런 것들이 단절되겠죠. 그 짧은 시간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아이에게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돌 미만의 어린 유아에게는 미디어 시청을 제한하라 라는 여러 단체의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영상통화 되나요? 소리만 들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디어 시청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좀 더 직관적인데 우리말로는 미디어라고 하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제한해야 되는 미디어 노출은 일방적인 소통을 전제로 한 화면 노출입니다. 반면 영상통화는 화면을 4개로 하긴 하지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죠. 어른이 말도 걸고 아이가 뭐라고 하면 반응도 해주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는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론적으로는 알겠고요. 근데 현실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일단 2돌 전까지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 권하고요. 2돌이 지났고 또 말로 짧게나마 소통이 가능한 아이라면 시간이 짧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돌 이후의 미디어 노출은 보여주냐 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냐가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만 2세에서 3세인 시기에 저희 집의 미디어 규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볼지를 아이에게 맡기지 않는다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볼지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여줄 때는 항상 목적을 먼저 정해요. 예를 들어 양치질, 또 배변 훈련, 아니면 교우관계 이런 아이에게 좀 긍정적인 행동 모델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에 맞는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 등 자연 관찰이 목적일 때는 예를 들면 동물농장이 좀 짧게 편집된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뭘 보고 싶냐가 아니라 부모가 왜 이걸 보여주려는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하더라도 그 선택지의 범위는 부모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유튜브 대신에 디즈니를 구독해서 스마트 TV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보여줄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상황을 정해줍니다. 이거 다 보면 끌 거야. 이것까지만 보는 거야. 한 개만 보는 거야. 또 밥 다 먹고 나면 볼 수 있어. 이렇게 시작 전에 기준을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한창 보고 있을 때 중간에 끄는 거는 아이는 물론 부모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고를 때 미리 영상의 길이를 확인해서 제가 생각한 시간 즈음에 적당히 끝날 수 있는 거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끄는 상황의 갈등이 훨씬 줄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개입과 관리인데요. 가능하면 옆에서 같이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데 급한 일이 없을 때에는 아이 옆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도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으니 저는 바로 제가 옆에 있지 않아도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고개만 대면 확인할 수 있게 미리 자리 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여주는 시간이 잠깐 부모가 숨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부모가 관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마지막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데 부모가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마지막 영상이 끝난 뒤에는 아이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 이 요구에 한 번이라도 응하시면 아이는 부모의 말은 뗐으면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학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부모가 정한 선을 아이 마음대로, 특히 울음이나 때로 바꿀 수 없다는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차적인 기준은 저희는 이제 언어 선택도 기준을 포함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때는 특히 영어 영상만 보여줍니다. 좀 더 커서 제한을 좀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한국어 영상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집의 미디어 사용 원칙에는 의외로 시간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애니메이션이 한 편에 90분짜리면 저희는 아이의 집중력만 허락한다면 그러면 90분을 다 보기도 합니다. 대신 왜 보여주는지 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 건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는 절대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 시간과 상황은 부모가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대신에 부모가 정한 선을 아이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디어의 핵심입니다. 저희 집의 실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첫째는 2돌 전까지는 일부러 화면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 연령에 봤을 때 크게 이득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였고 다만 예외적으로 한 18개월쯤에 한번 보여줬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2돌이 지났다고 바로 정기적인 미디어 사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달에 한두 번? 또 한 번 볼 때 5분에서 10분 이내 자기 찍어둔 영상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물 영상 보여주는 그 정도로 자극이 별로 없는 컨텐츠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주말에 드래곤 길들이기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그때 한 2돌 반 정도 됐는데 끝까지 앉아서 보기는 했는데 내용, 스토리 흐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정도 스토리는 그 나이 아이에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취향에 따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좀 영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뭘 봤냐? 라고 하면 아기상어 노래 영상 또 엄마 까투리 블루이라는 해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디즈니 채널에서는 주토피아 또 슈퍼 키리스라는 거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디즈니는 좋은 게 한 편에 딱 한 20분 전후 정도 적당한 길이의 애니메이션을 시리즈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더 어릴 때 오히려 이렇게 자극이 강하지 않은 영상들을 보여줄 때는 이거 하나만 보고 끄는 거야 하면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서부터 아이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그만 보자. 예전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울고 불고 안 쓰던 때를 쓰고 그렇지만 부모가 한번 정한 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투정은 부리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심하게 울고 떼쓰는 그런 행동은 아직까지는 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형이 있다 보니 아마 저희 둘째도 형처럼 2돌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째에게는 뭐 완전 차단보다는 돌 정도까지는 아마 완전한 차단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스스로 돌아다니고 또 자유의지도 강해지고 하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일찍 보여주게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집의 미디어 규칙은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 기준을 정해드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집집마다 환경도 다르고 또 아이 기질도 다르고 또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여력도 다릅니다.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기로 하셨다면 너무 좋고요. 근데 다만 그 선택을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끌고 가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면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부모가 대신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각자의 가정에 맞는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유아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